가족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뉴스가 눈에 띄는데요. 가족이 암에 걸린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오영수 선생님의 죽음 문턱에 가보니 깨달은 것, 70세까지 일 권하는 일본 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이 암에 걸린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스피스 의사 김요한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무려 1천여 명의 그 환자들을 넘게 돌보면서 느낀 거라고 합니다. 그 현명하게 돌아가시는 분, 그러니까 비교적 안정되게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가 뭐냐를 물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암에 걸렸고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족들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면 상태가 나빠지리라 생각하고 감추는데,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환자들이 의외로 통증 조절도 수월하고 심적으로도 더 편안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암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당 자신의 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알리는 걸 원하는데, 가족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야라는 그러한 설문조사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확히 현실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누구나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다.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편안한, 비교적 안정되게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호스피스 병동에 갔다라는 얘기는 모든 그 의료적인 치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확정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암이 단순히 걸렸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어떠한 치료도 의미가 없고 이제 생애 마무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단계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 우리가 이해할 때 참고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 장례식에서 불효자들이 가장 많이 운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가족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들도 많이 느끼지만 사소한 부분입니다.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것,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럴 때 사다 드릴 것, 그런 말을 하지 말을 것,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 환자가 입원해서 떠나는 시간까지 의학적인 부분에 어떤 일을 해드려야 하고 가족들이 후회하기 없으실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현실적으로 그 의사 선생님은 하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술 드시면 안 돼 그러지만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싶어 그럼 해드리고요. 칠순잔치도 앞당겨서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조언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라고 그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마 쑥스러워 말 못했던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을 마지막에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보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주변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씀은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삶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됐다라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지금 당장 표현하고 살아가면 어떨까라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영수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그 깜보라는 말로 유명한 분이죠. 그 죽은 문턱까지 가보니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죽은 문턱까지 가보니 동가명에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은 그 게임을 설계한 굉장히 돈이 많은 제작가인데 그의 죽음 속에서 그 느끼는 그것을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오영수 선생님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인터뷰 기사 나온 것이 굉장히 감명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60살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영수, 내 연기는 가짜야. 이런 말을 80된 장민호 선생님 선배가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연기를 안 하듯이 연기를 해라라는 말씀을 80대가 60대에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고 굉장히 그 화가 날 만한데, 이 오영수 선생님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말랑말랑함,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죽은 문턱까지 가보니까 삶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돈, 명예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것은 오징어 게임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조언을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힘들 때지만 버티는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찾아 밀고 나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된다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떤 것이 좀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마 회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그것이 나중에 큰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내 삶에 만약에 100살까지라고 한다면 그중에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퇴직자나 은퇴자의 경우에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조금 더 잘할 걸 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생에 1막, 2막, 3막, 4막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뒷부분은 전혀 다른 그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선배님들을 보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는 것을 저는 옆에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가이드가 되는 게 이런 거겠죠. 이제는 인생이 막 퇴직 후라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뭐 가장이거나 이러면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겠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힘들 때지만 버티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밀고 나가는 거라는 이러한 선배 시니어들의 조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을 때 돌이켜 봤을 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의 삶의 설계도 그쪽에 맞춰서 그 조금 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이왕이면 가치 있는 일 그런 것을 묵묵히 해 나가는 그 삶이 인생 이막이 더 그 따뜻하고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70 세까지 일권하는 일본 사회 고령자 고용 안정법이라는 것이 2021년 4월 1일 날 개정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큰 줄기를 미래에셋에서 소개한 글을 보면요.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년이라는 것, 65 세를 제한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70 세까지 연장한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고용 등 그러니까 뭐 임금 피크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다시 재고용을 해서 70 세까지 근로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이전에 받는 금액보다는 작게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가야겠죠. 이런 것까지 해서 1, 2, 3이 연관이 되고요. 그다음은 창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업무 위탁 계약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 그리고 NPO 비정부 기관들 사회공헌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으로 많이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공공 일자리라고 하지만 점점 발전해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해서 젊은 사람들 것을 도와주는 것들, 또 특히 대기업이나 큰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보조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을 창직을 하거나 착공을 하거나 같이 도와주는 것, 이런 쪽으로 가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 전문가들은 뭐 굳이 강창희 소장님의 말씀을 얘기 안 하더라도 평생 현역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람은 그만큼 일이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일이 없을 때 있을 때의 차이는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자기가 해 나가는 평생 가치 있는 일, 그것은 자기가 좋아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고는 자신의 생활 시간표를 채우는데 너무나도 큰 차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러한 70 세까지 일자리를 느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 수명이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그 16 세에서 64세 이거 가지고는 사회가 돌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 특히 이제 노인들이 일을 그만뒀을 때 이제는 그런 복지 영역으로 가고요. 그 능력도 퇴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복지에 대한 지출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 65 세가 아니라 70 세까지 일을 한다면 그분들이 생산 인구로 전환이 되면서 복지 지출도 자연히 감소하게 되고 개인의 삶도 윤택해진다. 이런 것들을 맞물려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주변에 살아가는 분들이 이제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저랑 이제 50대 초반인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이제 그 의학적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재능이 많은 친구인데 일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생 얼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길 수도 있겠지만 다른 그 단계에 도입이 된 거죠. 즉 일을 하는 것은 벗어나는 그 이전에 생계를 위한 일은 그만 못할 수밖에 없고 뭔가 건강을 관리하고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부딪히는 문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됩니다. 주로 건강에 대한 관리한 시간도 있지만 그 시간을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정말 절체절명의 중요한 이슈가 남게 되죠. 이럴 때 그 오영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면은 일이라는 것, 평생 현역이라는 것, 그 관점이 꼭 돈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공헌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로 채워가는 것이 어떤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조차도 의미 있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병원이나 아니면 집에서 그 수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것은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일 수도 있겠다라는 뭐 당사자 입장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뉴스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될 거야라는 뭐 어떠한 희망이 있다는 건 좋지만 현실에 기반을 둔 희망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라는 말 한다거나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중요해 보이고요. 또 다시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꿈을 지속할 수 있는 오영 선생님 말씀처럼 좋아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일, 그런 것을 찾아서 만들어가는 것이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 또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밝히는 것이 웰다잉이고 삶과 죽음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이 만약에 암 환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에서 말한 전문가들의 생각 그리고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